네, 7번 문제. 어떻게든 써볼 수 있는 문제인데 컴시형에 들어가 있어서 손대지 못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내용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요건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한 두 챕터 정도를 읽고 정리를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애매하니까 활용하실 수 있는 용어라든지 표현들을 많이 넣어놓은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고, MSA 마이그레이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럼 고려하고 있으니까 왜 필요하지?가 첫 번째 단락이면 되겠죠. 사실은 문제를 봐도 말한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게 도입부입니다. 어려울 필요 없고 명쾌하되 정확한 용어를 써주면 됩니다. 써주는 겁니다. 기존 모노리식 구조가 한계가 있고 얘를 통해서 이런 특성을 갖는 애를 만들면 이런 효과가 있을 거야 를 필요성으로 적어주고,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해, 그런데 얘를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 라는 식으로 나가면 되겠죠. 첫 번째는 효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이런 효과가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어 라고 여기 적어주는 거죠. 여기 썼던 것처럼 비지 적실성과 디지털 전환 체질 개선이라고 적어놨죠.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두 가지 가나로 나누고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 정리하실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런 측면을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이해하기가 좋고, 마지막에 된다면 구현 방안까지 반드시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유사한 답은 분명히 내가 딱 이해가 되는 답이 있어요. 그걸 적어 놓으시고 만약 없는 것들은 한번 구글링해서 찾아보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만의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는데 해보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 이런 게 필요해 라고 쓰는 겁니다. 강글 쓰실 때 가급적이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쓰시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글도 그냥 쓰면 클라우드 이런 MSA 효과와 더불어 문제점 개선 필요 이렇게만 쓰는 건 좀 아쉽다는 거죠. 이런 효과와 함께 이런 측면의 문제 발생에 따른 고민 필요라고 적으면 두 줄 딱 나오거든요. 거의 그렇게 적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기다 문제가 있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두 가지로 나눠놓는 겁니다. 서비스 세분화가 좋지만 세분화로 인한 문제가 있고, 아까 그럼 우리가 말했던 MSA니까 떠올리면 아까 말했던 그런 쿼리 관련된 문제도 있고 텐션 관련 문제도 있겠죠. 그럼 답은 이미 사과랑 API 조합이랑 CQRS로 나왔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계시켜서 활용하시는 겁니다. 트렌드에 나오는 문제는 여러 문제를 풀어보지만 결국은 하나로 이렇게 통합돼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적이면 지속적 배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배포를 하다 보니까 한 팀으로 묶이니까 이게 누구 소유권이냐, 네 잘못이냐, 또는 배포를 자주 해야 되는데 시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복잡해지고 하나가 얽히니까 테스트도 여러 팀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내가 수정했지만 어디까지 테스트를 해야 되지? 엔드-투-엔드 테스트의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는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이해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걸 위한 선제적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MSA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얘를 할 때 그냥 마이그레이션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미리 전환 전략을 세울 때나 설계할 때 이런 걸 고려해야 실제 효과가 있어 라는 거를 마지막에 나의 인사이트로 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메인 식별이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누는 범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섭이 최소화되는 것들, 서로 민감도가 가장 적은 도메인을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메인 민감도 이런 말들 많이 나오죠. 우리 DB 설계나 모델링 할 때도 나옵니다. 각 영역 간 민감도를 최소화시킨다는 거, 하나가 잘못했을 때 다른 거에 영향을 최소화시킨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리플랫폼하고 리팩터의 목표를 명확히 해라. 리플랫폼은 예를 들어 온프라미스에서 있던 자원이나 프로그램 소스들을 클라우드 상으로 옮기는 게 목표냐, 아니면 옮겨놓고 클라우드에 맞춰서 최적화시키는 리팩터까지 할 거냐는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리플랫폼을 먼저 한 다음에 안정화가 되면 그때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네이티브 형태로 리팩터를 해라 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고요. 검증 기준 및 계획 수립입니다. 이런 것도 정량적인 클라우드는 지표가 있죠. 그럴 때 정량 지표일 때 이런 앞에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외워두시면 나중에 클라우드 성과 평가나 성능 평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저런 것들을 몇 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조금씩 남아 있는 겁니다. 공부라는 건 여러분이 한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는 문제들은 여러 문제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문제만 집중해서 내가 아냐 모르느냐만 고민을 하시면 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써야 되지를 바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가서는 아는 거 모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시험지를 받았거든요. 내가 모르면 대부분 남도 잘 몰라요.
근데 꼭 그러잖아요. 나는 모르는 남은 알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제가 채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못 쓰면 거의 다 못 써요. 잘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 쓰려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많이 하시면 굉장히 많은 게 보완이 될 수 있고, 그 고민 속에서 이렇게 가지치기 했던 내용들을 갖다가 문제에 집중한 내용으로 구성해서 넣으면서 답안이 괜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채점자도 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면 점수를 안 줄 수가 없어요. 아주 잘 줄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정답이 아니면 안 줄 수 없어요. 6점은 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이거 할 때는 마지막 정리할 땐 이런 연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반드시 문제에 집중하셔서 내가 쓸 수 있는 최선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당황하셔가지고 내가 이 문제를 아느냐 모르냐에 너무 매몰되시면 여러 문제를 대려 망칠 수 있고 쓰는 내용도 별 볼 일 없는 내용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게 내가 쓴 답안이 완벽한 답안은 아니지만 몇백 개의 답안을 놓고 쫙 비교해 봤을 때는 차별화 요소가 된다는 걸 잊지 말고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